어린 청어와 정어리, 멸치 구분 방법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했습니다. 수가원이 우루과이 국립수산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수가원이 부산 백스코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공학 바이오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셜 뉴스 이수민입니다. 10월 25일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에 자리한 독도의 날인데요. 이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독도는요, 우리에게 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독도에는 어떤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야옹! 이 울음소리가 고양이를 닮은 괭이갈매기, 독도의 수호자로 불리고 있고요. 또 최초로 한국어 이름을 받은 물고기인 독도 얼룩망독도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한국 새우 중 최고라고 평가를 받는 도화새우도 빠뜨릴 수 없겠죠. 해초가 무성한 암초지대에 살고 있는 돌돔도 대표적인 독도 해양생물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인 우리 땅 독도! 앞으로도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다져보면서 해피셜 뉴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어린 청어목 어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담긴 리플릿 제작 관련 소식인데요. 수가원이 제작해서 어업인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인 이 리플렛에는요, 어린 청어목 어종에 대한 외형적 구분 방법, 또 생태 정보 등이 수록됩니다. 남해안에서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이 청어목 어종에 속하는 어린 청어, 정어리, 멸치가 자주 혼액되어 올라오는데요. 이 중 청어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 금지 체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어와 정어리는 어린 시기에 닮아도 너무 닮아서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때문에 규정 위반 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 현장에서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리플릿을 제작하게 된 건데요. 어린 등푸른 어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청어는 아가미 덮개에 빗살 무늬가 없고 채측에 검은 점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어리는 빗살 무늬와 검은 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멸치는요, 이 위턱이 아래턱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 정어리에 비해 몸집이 작습니다. 자, 잘 구분해서 20cm 이하의 어린 정어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뉴스 만나볼까요? 자, 수가원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우루과이 국립수산청과 수산과학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수산과학 분야 정보 및 자료 교환, 전문가 교류, 공동 연구, 워크숍 등과 과학활동과 기타 협력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 오징어, 이빨고기 등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이 수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무척 강한 나라입니다. 이 수도에 있는 몬테비데오 항은 남대서양에서 조업하는 40여 척의 우리 원양어선이 모항으로 이용하는 원양어업의 전진기지이기도 합니다. 또 우루과이 앞 FAO 41 해역은 전 세계 공해 중 유일하게 지역수산관리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으로서 향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적 기여 활동이 요구됩니다. 우루과이는 팬데믹으로 남미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700여 명의 국내 원양 어선원들이 하선에 귀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또 위생 통로를 열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의 수산 분야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봅니다. 우루과이 고마워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10월 20일 부산 백스코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공학 바이오 기술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신사업 발굴을 희망하는 공학 바이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수가원에서 개발한 사업화 유망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발명자와의 1대1 기술 상담부터 기업 간 매칭 서비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 IoT 기술 접목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킨 스마트 양식 기술,
저렴하게 성장률을 높이는 어린 전복용 양식 배합 사료, 진균 방제 효과가 우수한 아미노피롤니트린 향균 조성물, 그리고 비린내를 제거한 굴 분말 식품, 해양오염 및 유령어업을 방지하는 어구용 생분해성 수지 조성물, 어선용 무선 원격 조정 장치 등 다양하고 유망한 기술들이 소개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거원은 이러한 기술 설명회를 통해 개발된 우수한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산과학기술 혁신과 국제화 산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바다의 산삼, 바다의 황제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권에서 매우 진귀한 최상급 식재료로 여겨온 전복. 이 전복은요, 우리나라에서 양식 생산량으로는 굴, 홍합에 이어 3위지만 생산액으로는 56%를 점하며 1위를 차지하는 페루 양식 품종입니다. 전복 양식이 보편화되기 전에는요, 일반적인 해산물 중 최고가를 자랑할 정도로 정말 비싼 품종이었는데요. 1990년대 중반 서울에 있는 대규모 수산시장에서 팔린 10cm 정도 크기의 자연산 전복 한 마리 가격이 무려 1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1,500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비쌌는지 느껴지시죠? 물론 지금도 이 자연산 전복의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전복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수산 품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귀한 전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 식탁에 자유롭게 오를 수 있게 됐을까요? 그 답을 찾아 전복 양식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김혜진 연구사입니다. 우리나라 전복 양식은 100% 자연 채집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1970년대에 얕은 어장의 살포식으로 치패를 방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복의 인공종자 생산 기술 및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대중화가 실현되었습니다. 1960년에서 1970년에 전복의 생리, 생태 등의 기초 연구 수행을 시작으로 70년대 후반에 인공종자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을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80년대부터는 전복의 대량 생산을 위한 수화식, 채롱식, 가두리식 등의 다양한 전복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함으로 전복의 대량 생산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생산화 효율 증대를 위한 전복 육종 연구를 시작하여 속성장, 수온내성 등의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초반에는 생산량이 1,000톤 내외였으나 21년도에는 약 23,000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첨단 성발 육종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양식 전복보다 성장이 빠른 속성장 육종 참전복인 킹전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킹전복은 일반 전복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서 사육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비용도 약 20%가량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험 보급 중에 있는 킹전복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어업인들의 수익 증대와 양식 경쟁력 확보, 그리고 전복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복 양식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사육되고 있는 종의 보전이나 개량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질적인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전복의 대량 폐사 등의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전복 양식 산업의 방향도 기후변화에 발맞춰 품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고수온에도 생존이 가능한 고수온 내성 참전복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종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으로 양식이 보편화되면서 전복이라는 귀한 식재료를 손쉽게 구하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건데요. 계절이 바뀌는 요즘 새로운 기운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 바다와 사람이 함께 키운 영양 만점 전복으로 에너지 팍팍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근해 표면 수온은 대화태 17에서 18도, 울릉도 독도 19에서 20도, 대마도 21에서 23도,
제주도 20에서 22도, 이어도 20에서 22도, 각어초 18에서 19도, 어청도 17에서 18도 및 백령도 15에서 17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금주 연안 표면 수온은 동해 연안역에서 17에서 20.5도, 남해 연안역에서 18.5에서 19.5도, 서해 연안역에서 16.5에서 18.5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대형 선망어업은 제주도 주변 해역 및 서해 남부 근해 해역에서 고등어, 망치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어장 형성 전망됩니다. 멸치어업은 남해 중부 해역에 가입하는 멸치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인망어업은 제주도 검은도간 해역 및 서해 중부 근해 해역에서 삼치, 사로징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동해구 외끄리 중형 저인망어업은 강원에서 경북 연안까지 동해안 전역에 걸쳐 기름가자미, 도루묵, 청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해 안강망어업은 서해 연안 및 남해 중서부 해역을 중심으로 참조기, 갈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사로징어 어군이 남하회유를 시작하여 동해 중부 연근해에서 소규모 어장이 형성되고 점차 어장의 폭이 넓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어왕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 속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 같은 이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 풍부한 생산량을 자랑하는 수산물이 식량 안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 수가원이 개발을 보급해온 양식 기술이 크게 기여하고 있죠. 앞서 수산양식 발자취에 만난 전복만 해도요, 과거에는 수라상에 어울리던 귀한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라면에도 넣어 먹을 정도로 일상적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양식 기술 개발로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가원,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해피쇼 뉴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